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봄밭에서 거의 생기기 때문에 이걸 총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약간은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효가 오래 가는 약재, 그 약재 농약으로 볼 때는 팬텀이라는 것을 좀 쓸 수가 있고요. 또 엑설트 같은 걸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노래졌어요. 영양이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파리가 노란 색깔로 빼죽여지면서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고추 농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좀 더 우리가 영양가 있으면서 괜찮은 아까 아카디안이라든가 또 몇 가지 약재들을 교대로 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병반들이 전부 다 이 묘상에서 우리가 탄저병, 갈색 전문이병, 그러고서 우리가 세균성, 우리가 반점세균병 이런 게 다 걸리는 것입니다. 묘상에서 최소한 3번 정도는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싹 가지고서 우리가 살포를 해주시면은 대부분 병하고 벌레까지 동시에 다 방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파리 색깔은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상태. 동그란 상태로 요 상태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지간한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이파리가 울퉁불퉁하고 빼쭉합니다. 약간의 냉해를 받은 상태에서 쭉 길쭉하게 뻗은 것은 좀 더 유한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수가 너무 늘게 되면은 밑에 갈변을 해버려요. 갈변한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역병이 많아져요. 역병. 그래서 너무 육묘를 길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파리가 하얗고 요거보다 좀 짧으면서 밑에 하얗까지 진한 녹색을 띠는 묘를 우리는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묘를 또 심어야 돼요. 자, 요런 상태가 제일 좋은데 엽색이 조금만 더 진해지면 더 좋습니다. 예. 또 아까 총채벌레 나왔죠. 총채 이걸 또 잡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꽃에 대해서 요때 총채가 먹게 되면은 장애가 또 되게 심해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또 미생물에 침적을 해서 심는 방법도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고추는 한 달 동안에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뿌리 관리입니다. 뿌리 관리. 뿌리가 잘 뻗으면은 나중엔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줄긴 뻗어요. 근데 뿌리 쪽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근데 그 뿌리에 신경 쓰는 것은 심기 전에 육묘상에서 이틀 전에 뿌리 발간제를 반드시 뿌려갖고 나가야 됩니다. 육묘상은 따뜻해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힘이 없어요. 그럼 뿌리가 못 내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육묘상에서 요 새뿌리라고 그러는 우리가 발건제가 전문 발건제입니다. 이걸 옆면 살포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서 일주일이면은 활착이 돼요. 활착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 뿌리가 새로 나온 뿌리가 있잖아요. 이 새뿌리가 자기 스스로 수분하고 양분을 빨아들일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조금은 어렵지만은 배부식 분무기에다가 우리 새뿌리 이런 거 20에서 30ml 정도 넣고 그러고서 총체벌레약 넣고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배부식 분무기 노즐을 있잖아요. 신주로 된 거 2구짜리가 아주 안개처럼 나옵니다. 너무 흔들리지 않게 위에서 살살 돌려주면서 그걸 새뿌리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게 보약입니다. 보약. 2번에 의해서 뿌리는 먼저 줄기가 뻗는 것보다 뿌리가 먼저 탄력을 받으면 성공해요. 어떤 집은
줄기가 쭉쭉 올라와서 이거 심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엄청 컸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먼저 뻗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새 뿌리 또 한 번을 아까 더 뿌린다는 거. 그래서 미세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좋으면은 어지간한 이 냉해에도 다 견뎌냅니다. 또 회복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또 그 대신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지 마십시오. 깊이 심으면은 뿌리가 못 나와요. 뿌리가 또 줄기가 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증상을 보인다 그럴 때는 곧바로 이 새 뿌리를 다시 한번 더 뿌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심은 포기는 활착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시들게 돼 있습니다. 또 가스가 나오게 되면 또 시들게 돼 있고요. 자, 이게 다 뿌리가 검게 변한 상태에서 우리가 줄기가 다 죽은 것입니다. 이런 그 장애 증상이 고추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5월 초까지 뜨거울 때 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고추밭을 못 갔을 때 그 순간에 이 장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새뿌리라는 뿌리 발근제라는 것을 중요시 해야 되고요. 어차피 그걸 뿌릴 때 거기다가 총체약을 넣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것도 왜 시든가 볼 때 물러져 있어요. 뭐 삶은 것처럼 물러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유박 피해입니다. 여러분 유박은 있잖아요. 포장지에 보게 되면은 미숙탭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그 절대 발효가 된 게 아니에요. 얘들은 기름을 짠 찌꺼기에다가 미생물 배합해가지고 급속으로 건조시키면서 찍어 나온 게 유박들입니다. 발효가 안 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곧바로 쓰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 아직 땅의 온도가 처음엔 차갑죠.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열을 받게 되면은 그때서야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유박 피해요. 그래서 유박은 사실은 지난해 가을이나 여름에 미리 준비를 해둔 걸로 쓰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이 농업에서 작물이 초기 생육이 나쁜 것을 거의 분석을 해보면은 유박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싸다고 또 아는 집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냥 덜 썩은 유박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아예 믿을 만하게 제품적으로 있잖아요. 완전히 부숙이 되고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성 유박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생장,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예. 다 뿌리죠. 자, 그럼 뿌리가 물르게 되면은, 자, 역병의 경우에서도 이 역병 뿌리 물른 대로 있잖아요. 역병군이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올챙이. 그래서 물 따라서 물이 고이는 쪽으로 해서 얘 역병균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속에 물 다닌 통로가 서서히 마르면서 곰팡이가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줄기가 갈색으로 변해요. 그게 역병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역병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역병이 생기는 온도가 5월 25일 정도의 온도인데 그때가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그러면서 올챙이가 이 균이 있잖아요. 못 다니기 때문에 역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병이 있잖아요. 6월 달에 들어가서 또 6월 달에 초순이 날씨 온도를 제일 좋아하는 균이 하나 있어요. 균핵병이 일종입니다. 균핵병이 일종인데 우리가 흰 비단병이라고 그럽니다. 줄기를 하얗게 균사가 감싸서 비단이 감싸는 것 같다고 그래서 흰 비단병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벼농사에서 볼 때 문고병이 일종입니다. 문고병, 균핵병이 일종인데 흰 비단병이고요. 얘들은 군데 풋고추가 신장 속도가 빠를 때 증상으로 볼 때는 6월 20일 정도에 나와요. 전염은 6월 초에 전염을 하고 그래서 포기가 왜 이렇게 시들지? 가서 뽑아보게 되면은 요 부분에 이게 하얀색 균사가 덮여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방약제를 뿌릴 때 아까처럼 초반에 총체약을 줄 때 그런 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균핵병이라든가 여러 병균에 대해서 동시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약제를 같이 넣어서 뿌려주면 좋습니다. 약값이 저렴하면서 무난하게 뿌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차세대라는 게 있어요. 차세대 다음에 또 네오보르도 이런 약제를 뿌려주면은 기본적으로 다 예약이
예방이 되고요. 또 영일 바이오, 사파이어, 이게 사파이어가 어떻게 보면 전문 약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우스 하는 농가에서는 고추에서도 선충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길까? 그걸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덜 썩은 우분을 많이 냈을 때 선충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선충이.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초에는 들판에 선충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곧바로 선충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그게 우리가 발효가 안 되게 되면은 하우스로 다 들어가면은 선충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줄기가 치밀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은 이 두둑에서 햇빛을 받아서 열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조직이 약해서 꺾어진 거 여러 가지. 이거는 줄기가 검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한쪽에서는 흙에서 튀겨가지고서 줄기 역병이 번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계저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줄무늬가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이파리가 연하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묘상에서 우리는 병충해 방제, 3회 종합 방제, 그러고서 초반에 뿌리 발근을 최대한 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전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 상태가, 요 정도 상태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이 영양을 보충하듯이 우리가 영양이 떨어지면은 감기가 걸리듯이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그게 바이러스 초기 생길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엽색이 연하게 되죠. 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추비가 늦게 되면은 전부 다 바이러스로 다 연결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25일 차에 우리가 꼭 그 추비를 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옆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옆 전개가 됩니다. 자, 요때 우리가 이 고추 이파리가 약간 이게 울그러들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근데 고추는 있잖아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칼슘이란 걸 되게 좋아해요. 칼슘. 근데 칼슘이 없게 되면은 6월 말에 보면은 고추 끝이 다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게 다 칼슘 부족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6월 초에 그 풋고추 생긴 거를 갈라보게 되면은 벌써 그 끝에서 검게 변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증상, 피해가 나온 다음에 그걸 치료한다고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 따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올해 좋은 고추를 만들 때는 이 칼슘 전문제를, 효과가 좋은 칼슘 전문제를 있잖아요. 조금 일찍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5월 말부터 아니면 6월 초부터는, 특히 6월 달에는 이 칼슘 전문제가 2번에서 3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뜨거웠다 그럴 때는 저녁 시간대로 해가지고서 6월 달은 칼슘을 공급만 잘하게 되면은 뜨거운 상태에서도 낮에 뿌리가 더 잘 뻗어요. 뿌리가 칼슘이 없으면 끝에 물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뜨겁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멀칭 비닐로 배색 비닐에다가 손을 대봐서 뜨겁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때 땅의 온도는 30도가 넘어서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뿌리가 좋아하는 온도는 22도인데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뿌리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칼슘을 제일 흡수를 못해요. 이동을 제일 못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제 중에서 전문 약재로 저희는 아리캡이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황화되는 것은 약간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이런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리캡 쪽을 주시면은 장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파리가 있잖아요. 유난히도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있어요. 노랗게. 이거는 철분이 없어서 그래요. 철분. 사람이고 이 고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줄기가 발생을 할 때는 철분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동인주의 지역에서 한 6월 5일까지 낮에는 뜨거워졌지만은 밤에는 아직까지 차갑습니다. 그때 철분이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올라오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때 5월 달에 한 2번 정도 철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추천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조직이 되게 치밀해집니다. 새로운 나온 순이 되게 좋아져요. 짱짱해집니다.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웃자람이 없으면서 이 상태에서 뿌리가 5월 달에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은 6월부터는 고추가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황색으로 된 게 있잖아요. 줄무늬처럼 찍찍 이렇게 거져 있는 거. 요게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 증상입니다. 마그네슘. 근데 실제로 이 고추가 풋고추도 그렇고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그리고 나중에 홍고추도 그렇게 되는데요. 색깔도 내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영양분을 있잖아요. 얘들은 바로 이파리에서 뺏어가고 있습니다. 뺏어가요. 그래서 고추가 홍고추로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마그네슘 전문제를 한 번을 뿌려주게 되면은 이파리가 두꺼운 상태로 녹색으로 진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고추가 비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햇빛을 보고 영양분을 잘 만들기 때문에 고추가 크게 더 커지고 또 장애가 없어집니다.